참 제가 그 96년도, 98년도 두 번 평양에 다녀온 이후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실화, 체험담을 밝힌 책입니다. 이 책이. 그리고 뒤에 바로 그 이 김일성 시신이 있었던 뒤에 그 그림 현장,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도 다녀왔고,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아주 생생한 당시의 그 북한 그 실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복 정경 시사 포커스 발행인이시고 또 대기자이시고 남북 이산가족협회 회장이신 유재복 회장님과 또 정경 시사 포커스의 편집국장님을 모시고 네. 이번에 그 턱명이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그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1996년에 참 첫 방북을 했고 또 98년에 두 번째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1차, 2차 방북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특히 또 대한민국 정부가 그 특명을 내렸던 2차 그 평양 가서 확인한 김일성 시신 등등등등을 참 꼭 한번 책을 만들고 또 나가서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그 각오에 이거를 한 2년 동안 책 집필을 준비해서 이번에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책의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책의 내용은 이제 제가 그 1차, 2차 평양에 들어가서 겪었던 내용이 전 과정, 그리고 그러나 이제 가장 더 그 중요한 거는 제가 첫 방북 때 96년도 6월 18일 날 갔다가 25일 날 돌아오면서 7박 8일을 제가 평양에서 치료했는데, 그때 사실 통일원에서는 방북 허가를 안 줬습니다. 대신 우리 안기부 정보사에서만 승인을 하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갈 적에 우리 기관에서는 만약에 돌아갔다가 북한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때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돌아오겠다, 돌아올 수 있다 확신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참 일을 봤는데, 역시 제가 그 북한 체류 3일째 되는 날 진짜 그 북한 보위부위원들에게 방북증을 내놔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없다고 하니까 너희 새끼 말이지 안기부 요난이냐면서 권총을 들이대고, 하여튼 위험한 순간을 제가 극복을 하고, 또 2차 방북 때는 그 김일성 시신을 확인한 과정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뭐 하여튼 뭐 참 남들이 겪지 못했던 걸 상세히 기록이 돼 있는 그런 책인 내용입니다. 아, 네. 특수한 아주 내용인데요. 아마 독자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편집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어떤 소감이나 느낌, 이 책을 보시고 그런 것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 특명의 책을 읽어봤더니 이 책은 한 인간의 그 살아온 역사이자 우리 민족의 아픔과 슬픔과 그 진정한 역사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우리 대기자님께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방문하기까지 북한 사람들이 우리 유 대기자님을 주시하기까지의 그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유 회장님은 중국을 약 30년 전 방문을 처음 해서 노인들이 사물놀이 하는 걸 보고 그 사물놀이의 기구들이 다 깨지고 낡고 헐거워져서 그것을 한 달 후에 다시 오겠다고 그 노인 회장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지나가는 일로 노인 회장은 들었지만 실제로 유 회장님께서는 그 사물놀이 네 기구를 몸으로 짊어지고 그분들을 두 개씩 다시 찾아서 드릴 때 그분들이 굉장히 놀래서 약속을 지키는 참다운 한국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연이 돼서 이 선행이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해갖고
특명까지 이어진 아주 뜻깊은 일이지요. 이 특명이 앞으로 한국에서 일대 그 히트를 친 작품으로 이 세간에 소개될 것 같은데, 이 특명을 출판하시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 특명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 하실 계획이신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그 대 기자님하고 저는 원래 외신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외신 기자들하고 이제 친했었는데, 요 내용을 그 일본하고 중국 기자들한테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했더니, 특히 일본 기자들은 한국말을 다 잘해요. 중국 기자도 물론이지만.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중요한 취재 이슈가 뭐냐고 저희가 이제 자꾸 질문을 했었을 때, 그분들의 취재 제1순위는 북한 관련 뉴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이슈 하나하나도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나큰 사건을 몸소 체험하고 오신 분들의 몸에,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그들한테는 커다란 충격으로 이렇게 막 다가오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번역을 해서 출간좀 같이 하자. 그리고 향후 영화로까지 또 좀 만들자. 자기들도 투자를 좀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 중국에서는 지금 극장이 4만 5천 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약 반 이상을 자기들이 힘써서 그 개봉을 해주겠다. 이 영화가 찍히면은 이제 상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대히트 쳤던 뭐 서울의 봄을 뛰어넘는 아주 역작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중국에서 그 홍로몽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장멍진 씨가 소속된 그 영화사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 이 대본을 읽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예, 그럼 거기서도 자기들이 어떤 회의를 거쳐서 채택이 되면 이제 영화로 제작해 보겠다,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봤을 때 아마 이게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영화화 된다면은 상당히 세계적인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이게. 네, 그렇게 보여요. 회장님 어떠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죠. 네. 이 아주 특수한 사건이 특히 남북 관계가 지금 이 경색돼 있고 이런 마당에 이 작품이 나온다면은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책이 많이 소개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읽고 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읽어보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고 또 통일에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회장님. 네. 예. 하여튼 금년이 참 그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2023년 갑진년, 하여튼 우리 시청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운이 듬뿍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